예, 미국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두 달을 맞고 있습니다. 종전 방식을 둘러싼 견해차로 교착 상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붕괴 상태에 처해 있다고 했고 이란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포기를 받아내기 위해서 장기 해상 봉쇄를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사실 뭐 폭력 재개나 철수보다 봉쇄가 위험 부담이 낮다고 판단을 한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어떤 의미라고 보셨어요? 정확하죠. 그러니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해결하겠다. 왜냐하면 초기에 공격을 했고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했지만 정권 교체는 일어나지 않았고 이란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안을 받지 않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장기간 휴전, 기한 없는 휴전을 선택했고 호르무즈 역봉쇄로 이란을 압박을 하고 있고 그게 좀 통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의 새로운 제안이 뭐냐? 일단 풀어라. 종전부터 하고 협상을 하자. 일단 호르무즈 해부 풀어라고 제안한 것 자체가 본인들이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지금 붕괴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고 먹히고 있다고 보는 거군요. 예, 먹히고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전 계속 석유를 퍼올리지 않으면 뭐 본인 말로는 뭐 유정이 폭발할 거고 그리고 이란 내부가 지금 붕괴 상태에 있고 그럼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란이 고통스럽고 압박을 받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항복하고 나오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렇게 해서 항복하고 나면 이란이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란 신정체 자체가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네. 이란은 아마 저게 절대 항복 안 할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르무즈협 봉쇄 카드에 트럼프 대통령이 역봉쇄를 했잖아요. 예. 지금 봉쇄만으로도 유가가 올라가는데 역봉쇄는 긴장을 더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유가는 더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란이 그냥 말라 죽느냐? 아니죠. 그러면 지금 새로운 수단, 호르무즈협의 봉쇄를 더 강화할 겁니다. 그럼 시간이 가면 이란도 고통스럽지만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바지가랑이를 잡아 물귀신 작전을 하겠죠. 유가를 더 올리겠죠. 그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휴전하고 협상하는 것도 유가 때문인데 유가가 더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이란도 고통스럽지만 이란도 트럼프 대통령의 급소를 쥐고 놓지 않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트럼프 편이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잘못 알려진 게 지금 석유를 퍼올리지 못하면 유정이 막히고 폭발한다? 그럴 리가 없죠. 왜? 우리가 오페크 국가들이 석유 가격이 낮거나 오르면 석유를 감산하는 데 합의하잖아요. 네. 예. 또 증산하는 데 합의하잖아요. 그럼 감산하면 되는 거지.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감산하고 유정을 줄이는 게 시간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들고 어려운 일이다 뿐이지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뭐 폭발하고 그러면은 감산이나 증산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역봉쇄를 지금 외통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예. 자기 손에 피 한 번 치고 그래 이제 지금 전투 안 하니까 시간은 내 편이야. 그렇지 않죠. 전 차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내에서도 지금 말씀해주신 뭐 유가나 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이 봉쇄 비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인지하지 못했을까, 계산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피 묻히지 않고 좀 끌어간다면 시간이 내 편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을까, 그 전략밖에 없을까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전형적인 트럼프 탁구 방식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처음에 이스라엘과 미국이 공격을 했죠, 이란을 2월 27일 날. 예. 그 첫날 하메네이를 비롯한 지도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거든요. 핵 협상이 아니고 정권 교체와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거든요. 그땐 단기전을 예상한 거죠, 정권 교체를. 이란이 호르무즈협 카드를 꺼내니까 전쟁이 교착됐고 압박을 받았고 그랬더니 지난달 21일 날 갑자기 48시간 여유를 주면서 이란을 폭격하겠다. 그러더니 5일 연장했어요. 10일 연장했어요. 이틀 연장했어요. 그다음에 2주간 연장했습니다. 2주 끝날 때도 21일인데 말 한마디로 20일 전역으로 또 연장했어요. 그러니 지금 무기한 연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협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이 압박, 역봉쇄는 말씀드린 대로
피를 안 묻히니까 이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간은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부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트럼프 대통령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양쪽 다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양쪽 다 힘들어지는데 누가 먼저 손드느냐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란은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립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나 이런 게 반영이 안 되죠. 지금 독재 체제니까. 근데 미국은 아니거든요. 여론도 있고 유가도 있고 선거도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의 경제도 있고. 그럼 제가 보기엔 트럼프 대통령이 유리하지 않다. 동일하거나 오히려 불리하다. 그리고 예. 이라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거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지금 아까 대변인도 나와서 그러잖아요. 새로운 무기가 있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했다고. 왜냐하면 알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말아 죽는다는 걸. 그 전에 뭔가 사고를 치겠죠. 그러니까 봐야 되는 이란이 부분이네요. 실제로 이제 협상 태도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실까요? 왜냐하면 안에 네. 내부에 이견이 있다 그러지만 어디나 있습니다. 어디나 있고 지금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지도부가 제거당했습니다. 네. 신정체제. 그다음에 중요한 전략 거점은 다 타격받았어요. 그다음에 개멸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미국의 안을 받아들이면 이란 체제는 붕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협상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고 강경파도 있고 그러겠죠. 아니면 주화파도 있고 주전파도 있을 거고. 네.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러나 이란의 특성으로 봤을 땐 무드타바를 중심으로 혁명 수비대라는 강경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요 바탕에서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미국은 아니죠. 미국은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하고 있고 전쟁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입만 열면 말이 바뀌고 있죠. 협상 대표로 나왔던 벤스 부통령은 처음부터 전쟁을 반대한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번에 총격 사건 이제 뭐 하루 이틀 지나니까 잦아듭니다만 그 배경도 사실 이란 전쟁의 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엄밀히 보면 혼란한 건 미국이 더 혼란한 거지 이란이 더 혼란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란이 뭐 극심한 혼란이다 누가 대표인지 모르겠다 그건 착시다. 이란은 제가 보기에는 이란 내에도 불협화음이 있지만 오히려 미국이 더 불협화음이 더 크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란이 붕괴 상태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라고 했는데 사실 정작 누가 어떤 채널로 보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또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은 그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아니 이란이 바보가 아닌 이상 우리 붕괴 상태입니다라고 네. 보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란이 협상을 하자라고 그 얘기를 말하는 거죠. 호르무즈 역봉쇄 먼저 풀어라. 그다음에 종전 먼저 하자. 그다음에 핵은 나중에 협상하자. 이건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란이 나 힘드니까 너 열어라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를 보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지금 그걸 해석한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한 그렇죠. 거네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란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지금 이란의 화폐가 지금 1,000만 리알 화폐까지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1,000만 리알이 우리 돈으로 8,000원이에요. 지금 식료품 가격은 뭐 100%, 200% 인플레이션이고 거의 버티기 어려울 정도로 이란 경제가 어려운 건 맞거든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이란에 누가 공식 라인도 아닌데 보고를 해서 우리 경제 붕괴라고 사태를 알려줍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란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을 역봉쇄가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죠. 사실 이런 표현들이 붕괴 상태라는 표현들이 이란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거에 대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식의 어떤 더 확대된 발언이나 볼 수 있을 텐데 설사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도 이것이 항복 직전이다 이렇게 뭐 해석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일종의 광인 전략. 그러니까 나는 뭐든 한다. 그러니까 뭐 동맹, 비동맹, 피와 구별 없이 그러니까 굉장한 압박을 통해서 공포를 조성한 다음에 상대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는 그걸 이제 광인 전략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특징이 좀 강합니다. 근데 이란은 이 광인 전략에 비유한다고 그러면은 저쪽은 광신도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정 체제이기 때문에 저쪽은 종교라는 게 개입돼 있어요. 통치 체제에. 그러면 이게 일반적인 상대면은 광인 전략이라고 그러면 이게 통하죠. 협상이니까. 저쪽은 종교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은 예를 들면 뭐 조금 희화된 표현으로 뭐 미친 개한테 몽둥이가 약이다. 몽둥이 들으면 미친 개는 말을 듣는다는 얘기거든요. 합리적으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미친 개라는 미친 척은 뭐냐면
그걸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이거든요. 근데 이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두들겨 맞으면 그걸 순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통하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그런 압박, 소위 광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은 이란이라고 하는 신정 체제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다. 왜냐하면 저쪽에는 통치 체제에 종교를 엎어버렸기 때문에 하메네이는 독재자거든요. 독재자고 이 많은 이란인들을 고통스럽게 했지만 하메네이를 제거하니까 바로 뭐라고 그럽니까? 순교자. 그러니까 성인의 반열로 올려놓거든요. 이란 국민들이 아니라 이 지휘 체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지금과 같은 저런 해법은 일반적인 국가에는 일정 부분 통했습니다. 그동안. 그러나 이란의 신정 체제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을 거다. 지금 이란 내부의 정통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란의 그래도 신정 체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한 30% 내외는 된다. 작게 잡아도. 물론 이제 나머지 70%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들이죠. 그렇게 보면 중요한 건 이 70% 세력들은 지금 전쟁으로 숨을 죽이고 있고 30% 세력들은 모든 전략적 자원, 그다음에 통제 권한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 압박을 한다고 해도 이 70%가 거리로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CNN이 복수의 파키스탄 측 관계자를 인용해서 이란이 며칠 내로 종전 수정안,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기 위한 종전 수정안을 제출할 걸로 예상이 된다고 전해왔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 문제에서 한 발 물러서게 된다면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짚어봐야 되는 건데 가능성이 있는 전망인지를 좀 짚어주시고 또 파키스탄 측 관계자 인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이란 정부 측의 뭐 발언이라고 그 신빙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좀 짚어주시죠. 일단 지금 우리가 이란 전쟁을 저도 연합뉴스에 이란 전쟁으로 뭐 반복적으로 출연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쥐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4년을 넘었거든요. 양측 사상자가 200만이 넘습니다. 인적, 물적 피해는 천문학적이에요. 전쟁으로 치면 이란 전쟁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면 3발의 피입니다.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아무도 관심 없거든요. 왜냐?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잃는 순간 그냥 끝나는 겁니다. 미국을 압박할, 전 세계를 압박할 수 있는 모두가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마지막까지 쥐고 있을 거예요. 그랬더니 미국이 바로 거꾸로 역통제권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이 통한다고 생각하고 장기전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란은 그럼 여기다 이걸 푸느냐 이걸 놓는 순간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원하는 건 자기들은 통제권을 행사하고 미국이 뭐 역공세를 풀라는 거거든요. 요게 충돌하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은 양쪽이 동시에 푸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개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정한 타협안을 도출하는 건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우위권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란은 그렇다고 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는다? 그럼 완전히 모든 걸 다 놓는 거거든요. 협상이 지렛 데가 없거든요. 네. 그 상황을 이제 파키스탄이 중재를 하는 상황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란군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또 새 무기와 새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새 무기와 전술은 또 무엇일지 정말 실제 군사 옵션이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그게 안 좋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할 수 있는 건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봉쇄입니다. 네. 어차피 미국이 막아서 말라 죽는다면 너도 죽고 나도 죽자는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길을 무차별적으로 깔아버린다는 거죠.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 네. 이 카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홍해 쪽에 바벨만데부 해협에 친이란계 후티 반군들이 있거든요. 이 반군들이 지금까지 조용하거든요. 말만 떠들고 있거든요. 요거죠 지금. 양쪽을 다 막아버리면 세계 경제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거든요. 유가 100불이 아닐 겁니다. 그때는. 자, 요게 첫 번째 아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국의 인지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변국들 이미 아주 나쁜 시나리오는 뭐냐면 자세히 보도가 안 되지만 지금 이란과 주변국들이 받은 유전 피해, 네. 산유시설의 피해가 단기간에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도 상당 기간 이 고유가 시대 지금보다는 낫겠지만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평가들이 나오는데 이란이 여기서
주변국들 무차별적으로 때릴 수가 있지 이제 주변국 유전들을. 그러면 정말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고. 또 하나는 그래도 석유는 없으면 며칠은 참지만 물은 없으면 하루도 못 참거든요. 주변국들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이 담수화 시설, 바닷물을 담수하는 거 의존하는 일이 90%가 넘어요. 여길 때리는 건 일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국의 인지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아직은 그 흐름은 없는데 지금 헤즈볼라도 있지만 하마스도 있지만 이라크의 민병대 시아파도 있고 후티도 있지만 전 세계 시아파가 합치면 2억 되거든요. 그러면 모두타바가 처음에 취임했을 때 한 말이 취약한 제2전선이란 말을 했거든요. 그 테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 테러 카드가 있죠. 전 세계에 있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대상으로 하는. 근데 그 카드는 아직은 안 쓰죠. 왜냐하면 그 카드를 쓰면 오히려 미국 내 전쟁에 대한 여론들을 결집시킬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카드들이 차례대로 있는 거예요. 이란. 어차피 이란은 잃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부의 균열들 저희가 뭐 강경파 굳이 뭐 비유하자면 강경파, 온건파, 그러니까 온건파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초강경파와 강경파 정도로 그렇죠. 협상파 정도로 예상을 한다면 이들 사이에서도 사실 뭐 어떤 중재할 수 있는 모스타바의 어떤 이 인신중인 상황이어서 뭐 구심점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이 내부의 어떤 충돌이나 그런 분열들을 이 힘든 상황에서 어쨌든 어려운 말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파고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인 전략이 모토라면 분명히 하다 보면 분열되게 돼 있어라는 생각을 계속 집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게 위험한 거죠.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맞고 아내가 분열이기고 완전히 콩가루다 그러면 답이 없는 겁니다. 왜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이 위험하잖아요. 근데 이란이 지금 효과적으로 지휘부가 통제하고 있어도 위험한데 만일에 아내가 쪼개지면 강경파, 온건파, 내분, 내전 이 상황으로 가면 이제 통제력이 없잖아요. 누군 길을 빌 거고 누군 막을 거고 이게 중앙 통제가 없으면 호르무즈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세계로 완전 가는 4분 거죠. 5일 된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저 방식이 위험한 게 오히려 이란이 단합돼서 협상을 해야지 되는 거지. 내분이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완전히 갈려져 버리면은 호르무즈 누가 통제합니까? 더 위험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은 그러면 이란이 무너지고 협상 이란이 무너지면 안에서 통일된 협상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분열됐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은 차악으로 가고 있다. 자기 딴에는 쉬워 보이지만 역봉쇄하니까 힘들어하네. 손 피 안 묻혀. 시간이 있으면 무너져. 이란이 무너지면 그때 말이죠. 좀 끔찍하죠. 누구랑 협상합니까? 사업으로 오일될 텐데요. 그거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최악의 시나리오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은 항상 비즈니스맨식입니다. 그러니까 광인 전략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 시장 가면은 10만 원이야 그러잖아요 처음에. 그러다가 깎으면 3만 원,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국제 정치는 다르거든요. 그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여기 이란은 종교까지 개입돼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트럼프 방식은 좋은 게 아닙니다. 역봉쇄를 통해서 말려 죽인다. 가만히 말려 죽지 않죠. 내부가 흔들려서 분열된다. 분열되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협상 자체도 하나의 통로로 되지 않은 것처럼 패퇴를 하게 되는 상황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분을 돼서 오히려 더 통제가 어려울 거다. 그건 더 어려워지는 그 거죠. 말씀을 이해하면 되겠네요. 왜냐하면 구심점이 없잖아요. 네네. 예를 들어서 분열된 상태에서 누가 협상에서 도장을 찍었는데 예. 강경파가 반대하면 뒤집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더 알겠습니다. 위험한 시나리오예요. 네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UAE가 갑자기 오펙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장기화 속에서 중동 에너지 질서 자체가 흔들리는 신호로도 읽히는 셈인데 네.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읽고 계세요? 이건 사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네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올린 무질서의 풍선 효과예요. 왜냐하면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는 특징이 있습니다. 왕정국과 순위파 왕정국과 동질감이 있죠. 그다음에 미국과 협력을 한다. 그다음에 이란을 견제한다. 이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재밌게도 아랍에미리트가 사우디한테 대듭니다. 아랍에미리트 인구는 1000만쯤 되지만 900만이 외국인이에요. 실제 인구는 100만밖에 안 됩니다. 네. 사우디는 한 3,600만 되지만 한 2,500만이 사우디거든요. 자국민 인구로 보면 25배나 높거든요. 많거든요. 근데 사우디 아랍에미리트가 묘한 긴장 관계예요. 이 중동에서
그러니까는 사우디는 자기들이 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아랍에미리트는 자기들은 알짜배기의 중심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묘한 경쟁 관계에 있어요. 예를 들면 후티, 예멘의 후티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세력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예멘의 정부군을 지원하고 아랍에미리트는 후티하고 맞서지만 정부군과도 맞서는 다른 반군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가 지원하는 후티 주변에 있는 남부의 반군에 사우디가 공격을 한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석유 패권 가지고도 사우디가 주도권을 가지고 감산과 증산을 결정하는데 아랍에미리트의 불만이에요. 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오페크 안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항상 충돌해 왔어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이런 나라들이 다 안쪽에 있잖아요. 걸프만 안쪽에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는 걸프만 바깥쪽에 거기에 푸자이르 항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면 호르무즈 봉쇄가 돼도 아랍에미리트는 석유를 얼마든 수출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석유 증산을 통해서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펙을 탈퇴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미국 편에 선다기보다는 본인들의 이익도 좀 본인들 취하겠다 미국 그 패에서는 말씀이죠. 볼 수는 없어요. 트럼프한테는 뭐 좋을 수가 있겠지만 네. 그러나 오펙 체제가 깨진다는 건 이제 석유 질서가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엄밀히 보면 또 다른 무질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 모시고 중동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